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2019년 6월 통계청 인구 동향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명대인 0.98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았던 한 명대가 무너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래 인구가 반토막 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저 출산율 1.3명을 밑돈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는 물론 세계에서 유일한 0명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힘든 생활에 점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한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저출산구로 저출산에 박차를 가하는 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은 구 탑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위 대구 남구. 데프리카로 유명할 정도로 여름이 더운 분지형 지역 대구. 대구 중에서도 특히 남구의 출산율이 낮은데요. 남구는 대구의 구시가지 지역이고 8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의 부촌으로 꼽혔으나 대구 수성구 개발 등으로 부자들 대부분이 이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주한미군 시설로 인한 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고도 제한과 재건축이 힘들다는 문제 때문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지 못하면서 이 지역이 쇠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10년간 대구는 자체의 인구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이탈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지난해 대구에서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 규모는 14,000여 명으로, 이러한 현상에는 취업 기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18년 1분기 기준 전국 청년 실업률은 10%였지만 대구 지역 청년 실업률은 14.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른 젊은 층의 급속한 유출에 자연인구 또한 줄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역 가임 여성 합계 출산율은 0.99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고, 대구 남구의 경우는 현재 0.68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같은 대구인 달성군과 비교해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 테크노폴리스가 형성되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율형 고등학교 3군데가 있는 등 교육 환경이 또한 준수하다 보니 젊은 층 유입이 많아져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구 남구는 원래 둘째 아이에게만 주던 출산 장려금을 첫째에게도 주는 등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출산율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4위 서울 강북. 과거 부촌이었던 강북구. 북한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 자연 경관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해 개발 제한이 많아 4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 같은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번화가가 발달해 있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에서 한 달 동안 옥탑방 생활을 하면서 강북을 강남처럼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수유역과 미아역을 중심으로 업무 벨트를 넓혀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저조합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권이나 교육시설이 강남으로 몰리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강북에는 청년 일자리가 적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강북에 상주하는 청년의 수가 적어지면서 출산율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북구는 노년 부양비가 2019년 2분기 기준 25.6으로 가장 높았고, 노령화 지수도 206.1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 수치만 봐도 청년 인구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극적으로 체감이 가능하죠. 몇 년째 꾸준히 출산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지만 강북구청에서는 인구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강북구 관계자는 인구 문제를 분석한 적이 없다, 우리 구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고 밝혔다고 하니 인구의 자연 감소에 대해 서울이나 광역시는 아직 위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위 서울 강남. 비싼 땅값, 아파트 값으로 유명한 계획도시 서울시 강남구. 청문회 때마다 누가 강남의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논란이 되는 것만 봐도 강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에 걸맞게 지하철역도 많고 도로도 넓게 뚫려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의 중심이자 상권도 발달해 있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산율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인구도 많고 노령화 비율도 낮고 일자리도 많지만 정작 사람들이 혼인을 하지 않아 2015년 28살 기준 여자 미혼율이 85.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이 33.96세로 서울 서초구 다음으로 전국 2위인데요. 비록 여성의 인구는 많지만 미혼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최대한 결혼과 출산을 늦추면서 출산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몇십 년을 고스란히 일해도 작은 집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도 출산율 저하에 한몫 크게 한 듯한데요. 실제로 집값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의 특유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아이를 낳아도 사교육비로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더욱 아이를 낳기 힘든 것 같습니다. 2위, 서울, 종로. 서울의 중심에 있으며 광화문이 있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는 중구와 함께 서울의 도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북악산 성곽 산책로와 공원은 물론이고 대학생 중심의 문화생활 공간, 영화 기생충에 나올 것 같은 으리으리한 주택가도 즐비한 종로의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로의 인구는 16만 명으로 서울에서 중구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난 아이의 수 자체가 644명으로 기본 1000명 중반대를 넘는 다른 구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죠. 하지만 비슷한 조건인 중구보다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혼인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종로구의 혼인 건수는 2018년 기준 676건으로 조혼인율이 4.6%에 반해 중구는 혼인 건수 778건, 조혼인율 6.4%로 혼인을 한 젊은 층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엄마의 출산 나이가 33.72세로 전국 6위, 노년 부양비가 2019년 2분기 기준 22.4로 강북구 중구 다음으로 높았고 노령화 지수 또한 강북구 중구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청년 인구가 적고 혼인도 적고 인구 노령화 그리고 노산으로 인한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위, 서울 관악. 대표적인 배드타운인 서울 관악구. 우리에겐 서울대로 더 친숙한 지역이죠. 1980년대 후반까지도 많은 판자촌과 달동네가 있었지만 재개발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과거의 이미지를 쇄신했습니다. 집값이 다른 구에 비해 저렴하고 원룸이나 고시텔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대학생,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악구는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조혼인율 역시 6.2%로 5.4%인 서울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청년 인구 비율과 여성 인구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혼인 연령대에 젊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 출산율도 높을 만한데 정작 관악구는 아이를 낳고 사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고 미혼의 1인 가구가 사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만 지나가는 다소 열악한 교통환경, 학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주변 시설이 다소 낙후되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 친화적인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종족 보존은 인간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대한민국. 혼인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단발성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